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보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 교육은 필수겠죠.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21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총 응시자 가운데서 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택한 수험생 비중은 겨우 1.2%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경제를 어렵게 여기는 건 비단 고등학생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박재환 회장 모시고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경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우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조금 생소한데요. 시청자분들께 경제교육단체 협의회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교육이 있겠는데요. 네. 저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교육을 조율하고 또 평가하고 또 서로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비교하고 공유하고 필요하면 협업을 하는 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2018년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경제 6단체를 비롯해서 언론사, 기업, 금융기관 등 46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네, 그 경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이제 높아지고 있으니까 중책을 맡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특별히 회장직을 맡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떤 개인이나 한 나라의 경제력은 결국 경제에 관한 인식, 이해도와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평균 소득이나 재산이 측면에서 보면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데요. 네. 이건 그 종교와도 관련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산을 일구고 가꾸고 또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고귀한 일이다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비해서는 좀 경제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도가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서 좀 더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에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경교협에 대해서 앞서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목적과 이 조직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육을 뭐 학교에서 하는 것 말고도 학교 바깥에서도 여러 그 생애 주기별로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소득 계층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봐도 네. 특히 취약계층, 미혼모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이나 신용불량자, 다문화 가정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교육을 하는 여러 단체들의 컨텐츠가 조금씩 뭐 물론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다만 높낮이도 다르고 네. 어떤 경우는 지역별로 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교육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충분히 못 해주는 그런 곳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체들끼리 좀 협력을 하면 컨텐츠도 우수 사례는 공유를 해서 확산할 수가 있고 또 수요 공급의 격차, 괴리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중복 투자도 예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교재나 강사들도 좀 더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경제교육 단체들의 활동들을 좀 조율을 하고 기획하는
그런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반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경제 교육이 또 좀 워낙에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협의회에서 좀 정의하는 경제 교육이 어떤 건지 개념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글쎄 경제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고 그 대상도 또 상당히 다양해서 그야말로 네.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리고 그 컨텐츠의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가 네. 있겠는데요. 근데 핵심은 결국 그 시장 경제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도위라든지 신용이 왜 중요한가, 또 노사관계는 왜 상생을 지향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업과 정신과 혁신이 네.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 등을 가르치면서 슬기로운 소비, 쏠리지 않고 남 따라 장해가지 않는 소비, 또 근시안적이 아니라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투자와 저축, 네. 뭐 그런 것 등을 다 포괄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 모두를 특정 계층에게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회 초년병이 될 군 장병들, 네. 병사들에게는 제대 후 맞닥뜨리게 될 경제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장애인들은 자활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기묘한가, 뭐 등등 네. 약간씩 컨텐츠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계층이 있고 또 이들에게 좀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특히 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교육이 필요한 계층이 있다라고 보시는 곳이 좀 있을까요? 많죠. 뭐 특별히라기보다 사실 우리 온 국민들에 대해서 보면 경제 교육의 기회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봐도 국민들 대다수는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는데 네. 실제 그 기회를 부여받는 분은 2, 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 교육은 특별히 어떤 계층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금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가운데서도 물론 취약계층들,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경제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부의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그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네.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 갈등도 격화되고 해서 모두에게 그 부담이 되죠.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교육이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2기 경교협 회장이시잖아요. 네. 특별히 좀 역점 두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는데요. 2025년에는 새로운 경제교과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경제교과서에 담을 내용을 어떤 걸 할까, 네. 그 대강을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네. 정리를 해서 금년 한 뭐 8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정부에다가 네.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를 작성하면 좋겠다. 한 집필 기준, 그리고 그 핵심 개념, 그 해설집,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교육이 전반적으로 흥미가 없다, 네. 너무 어렵다, 네. 그런 학교 교육도 그렇고 학교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재미를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컨텐츠로 바꿀까, 그리고 모두가 모여가지고 네. 특정 시간에 어떤 특정 장소에 모여서 강의를 받는 그런 식으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경제교육의 컨텐츠를 디지털로 전부 좀 전환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자기 네. 주도형으로 자기가 필요한 경제 개념에 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화하는 것이 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들은 다 눈높이와 기대하는 욕구가 다른데 그런데도 교육이 다소 좀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있어서 네. 각 취약계층별로 필요한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것인가. 네. 뭐 그런 쪽에 그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제교육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우리 국민 경제 이해력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일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에 좀 미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 특히 노년층을 비롯한 일부 취약계층은 굉장히 그 경제에 관한 이해가 약하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을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교 교육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경제 교육이 좀 부족해서 열악해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교과서나 뭐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 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예, 경제 과목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이 되어 있기는 한데 한때 한 20% 이상의 학생이 선택을 했다가 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2%가 채 네. 되지 않는 그런 뭐 초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내용이 좀 어렵다, 흥미가 없다 하는 점과 네. 상대평가에서 좀 불리하다 하는 그런 지적, 그리고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이 절대 부족하다, 뭐 그런 등등으로 문제가 집약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교과서가 서책형에서 디지털로 점차 전환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 국어, 수학, 영어 등은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는 계획이 정부에서 나와 있는데 네. 아직 경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 교과서도 앞으로 하루빨리 디지털로 좀 전환을 해서 젊은 학생들 눈높이와 그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님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이 경제 교육이 필수 과목에서 좀 배제된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경교협의 이제 역할이 더 커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2025년부터는 수능 선택 과목에서마저 이제 경제가 배제가 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수능에 경제 과목이 포함되느냐 또는 입시에 가산점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근원적으로는 그보다는 경제 과목의 매력이라 할까요? 네. 그 흥미 이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재미없게 가르쳐봐야 학생들이 그걸 오래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 흥미를 갖지 못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밑줄 긋고 외운다 하더라도 그건 손에 쥘 수 있는 머리에 정말 들어오는 그런 지식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 과목 자체가 학생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걸맞도록 좀 재미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생활에
딱 응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재미있는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즘 디지털화나 동영상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경제 교육에도 좀 접목하시는 방안 고려 중이신 거잖아요. 이게 좀 언제쯤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 경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팩트 같은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게 경제 배움 2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것을 디지털 도서관 형으로 전부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 중반 되면 끝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46개 회원사들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컨텐츠들을 최대한 디지털로 전환해서 정부가 만드는 그런 디지털 아카이브에 탑재를 해서 그 인터랙티브 오픈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약간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상호작용을 해서 양방향으로 개방된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교육 저희들이 하고 있는 컨텐츠도 그 서책형이거나 또는 뭐 기껏해야 짧은 비디오 클립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까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고물가, 저성장 상황이잖아요. 정부가 요즘 물가 잡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경기 침체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뭐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져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손쉬운 그 확장 정책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속해온 그 비용 청구서가 지금 뒤늦게 날아와서 그 후과를 저희들이 치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주는 경우는 세상에 공짜가 절대 없다. 옛날에 돈 많이 찍어내서 흥청망청하고 전 국민 나눠주고 할 때는 당장은 달콤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한 그런 교훈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잡는데 뭐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물가 좀 잡히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문제이기도 하고 당장 또 진행되고 있지만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성장을 해야지 자꾸 파이가 커지고 우리도 좀 더 앞으로 잘 살게 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혹여 뭐 역성장해서 뒷걸음질 친다거나 그래서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성장 기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또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더 큰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조개혁을 너무 심하게 해서 당장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좀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다양한 구조개혁, 뼈아픈 구조개혁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까지 세수 감소로 24조 원이 펑크가 났다고 하죠. 이런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 정부 나라 살림 운용하는데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나라 살림 좀 운용해 보셨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고견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발생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거, 불씨를 살리는 게 1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출 구조를 보면 불효불급한 꼭 좀 안 써도 되는 사업들이 있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흥청망청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뭐 실업급여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아니, 일을 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급여를 높게 지급한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되짚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출 쪽에서 씀씀이 쪽을 좀 줄이는 문제. 그것을 또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세 번째는 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왜곡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같은 걸 좀 줄여 나가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 좀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참여 세율이라고 해서 복지 수급자가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세금을 낼까, 다시 말하면 불이익을 볼까 하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있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잃어버리는 복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세금으로 계산하면 100%가 넘거든요. 100%가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100%가 넘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일하면 더 손해본다. 그런 뜻이죠. 그럼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되죠. 그런 것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부진이 커지면서 무역 적자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하죠. 이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첫째는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제조업도 일부는 격차를 유지하고 계속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부는 결국 연착륙을 하거나 다른 개도국으로 이전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 서비스업 쪽에서 전문 서비스업 쪽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뭐 법률, 금융, 보건, 의료, 문화 콘텐츠, 관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근데 그런 쪽에 상당히 부문별 칸막이가 쳐져 있고 진입 장벽이 높았어.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데 그런 쪽을 좀 높여야 되고요. 제조업 쪽에서도 소제품 장비와 같은 우리가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쪽은 R&D를 강화하고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을 좀 가속화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디지털 및 서비스업하고 융합을 해서 제조업 쪽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런 것 등이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경제교육단체 협의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는 경제교육단체 협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확대되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박재환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